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1년 10월 16일 오후 4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제 있었던 국민의힘 대선 경선 TV토론회에서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1대1 대결을 펼쳤는데요. 어제 토론회에서는 윤석열 후보의 완승이었다라고 평가를 한 바 있습니다. 어제 시종일관 홍준표 후보가 윤 후보를 향해서 네거티브 공세를 펼쳤지만 효과적인 공격이 되지 못했다라고 저는 봤습니다. 자, 어제 토론회를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셨을까 참 궁금했는데, 자, 오늘 조선일보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자, 제목이 저렇습니다. 진중권, 윤 토론 실력 늘어, 홍은 술 마신 할아버지 같아 라는 제목인데, 홍준표 후보를 술 마신 할아버지 같았다라고 평가한 것은 저는 좀 적절치 않은 비유라고 봅니다. 어쨌든 이 기사에 굉장히 많은 댓글이 달려 있어서 이 댓글을 통해서 어제 토론회를 일반 시청자들이 어떻게 봤는지를 조금 엿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조선닷컴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댓글을 남길 정도면 아무래도 야당 지지 성향이 높은 이런 분들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댓글을 통해서 좀 살펴봤는데 그 내용을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진중권 전 교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한번 먼저 보시죠. 오랜만에 토론다운 토론 봤다. 원희룡, 유승민 토론. 일단 수준도 높고 스피디해서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비등비등하지만 원희룡 후보가 다소 우세. 자, 이렇게 평가하고 있네요. 원희룡 후보는 도지사 경험을 바탕으로 한 자기 완결적 공약을 갖고 있다는 느낌인 반면 유승민 후보는 지식과 스킬을 과시하려고 논쟁적 토론을 하다가 제 공약을 긍정적으로 부각시킬 기회를 놓친다는 느낌. 국가 찬스 같은 정책 네이밍이 필요할 듯. 자,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자, 윤석열, 홍준표 토론으로 넘어가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윤석열, 홍준표는 1, 2위 후보 토론으로는 다소 실망스러움. 정책 토론으로 가지 못한 것은 홍준표 후보가 네거티브로 일관한 탓이다. 치명적인 전술 오류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평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어제 홍준표 후보가 저는 토론 전략을 좀 잘못 짰다고 봅니다. 차라리 이런 네거티브 공세가 아니라 뭔가 정책을 가지고 아주 날카로운 이런 공방을 벌였다면 윤석열 후보를 좀 당황하게 만들거나 궁지에 몰아넣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정책에 대한 질문을 너무 안 했습니다. 거의 모든 시간을 시종일관 도덕적 검증을 한다라는 미명하에 거의 인신공격성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했던 말이 계속 반복이 되고 좀 지루하게 느껴지고 또 토론의 어떤 격 자체를 떨어뜨리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진중권 교수도 그 책임이 홍준표에게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홍 후보는 목적 자체를 아예 지지자들 사이에 윤석열 리스크를 부각시키는 데 두고 토론에 나온 듯.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그 드립들을 번번이 받아치네요. 기억나는 카운터 펀치. 홍 후보님도 1심에서 유죄 받으셨잖아요. 네, 어제 이런 발언이 있었습니다. 윤 후보 여유도 생기고 많이 늘었네요 라고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자, 또 덧붙인 말을 보면 이재명을 토론으로 이길 수 있겠냐? 자, 이건 홍준표 후보가 한 말입니다. 그 얘기를 유승민이 했다면 이해가 가지만 홍준표가 그 얘기를 하니 드립으로 버티는데 그마저 윤에게 밀리던데 앞으로는 대선 후보답게 좀 진중하고 진지했으면 술 먹고 행인에게 시비 거는 할아버지 같아요 라고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네, 저는 마지막 줄은 좀 지나친 적절치 않은 비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제 홍준표 후보가 감정적으로 대응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그 제기하는 문제 제기라든지 그 내용 자체가 뭔가 허술했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평가 그리고 이것을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 그 기사 댓글에 굉장히 많은 약 2,0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는데 그 댓글을 통해서 어제 이 토론회를 일반 시청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네, 관심이 높은 댓글 순서대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김영진이라는 분 이렇게 평가하네요. 홍준표랑 윤석열 토론을 잠시 봤는데 홍준표는 일관되게 준비한 시나리오에 의지하며 같은 말만 반복하는 것 같았다. 정치한 지가 20몇 년이라면서 너무 수준이 낮더라. 자,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자, 최철민이라는 분은 상대의 말 꼬투리 붙잡기를 즐겨하고 인신공격이나 하고 내부 총질하는 자는 후보직을 내려놓게 하고 정계에서도 퇴출시켜야 한다. 아주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자, 세 번째, 좌파도 우파도 아닌 진중권이나 윤석열, 유유상종이다. 김종인이 이해찬, 홍준표 싫어하는 것과 매 한 가지다라고 이분은 윤석열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을 표했는데, 자, 이 댓글에는 비공감이 아주 많이 표시가 됐습니다. 자, 홍준표는 야당의 후보가 아닌 것 같다. 도덕성 문제에 있어서 윤 후보가 이재명과 피장파장이라고 했다. 고발 사주는 여당이 얼토당토 않게 덮어 씌운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이재명 게이트와 피장파장이란 말인가? 야당인은 고발 사주에 대항해 격렬하게 싸워야 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사실인 양 하는 홍준표 인간 됨됨이가 의심스럽다. 자,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토론회에서 홍준표 그리고 유승민 후보가 도덕성을 검증한다라는 미명하에 윤석열을 향해 펼쳤던 네거티브 공세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자, 왜냐하면 검증 당연히 필요하죠. 하려면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상대방의 도덕성을 문제 삼고 뭔가 대통령으로서 자격 없다. 자, 이런 점을 지적할 때는 아주 실체적인 뭔가 사실을 가지고 따져 물어야죠. 그런데 지금 홍준표, 유승민 이 두 사람이 지금 계속 문제 제기하는 모든 것들은 다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좌파 진영에서 만들어낸 각종 의혹들을 가지고 와서 지금 질문을 던진다라는 것이죠. 자, 이 문재인, 이 집권 세력 어떤 자들입니까? 네, 없던 죄도 만들어서 씌우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반문명 세력이죠. 사실과 과학을 무시합니다. 그러다 보니 잘하는 게 거짓 선동이죠. 그러다 보니 그 결과로서 법치를 무너뜨리고 이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기본적인 질서를 흔드는 이런 세력입니다. 아니, 이런 자들이 지금 윤석열을 공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지금 수십 가지 고소 고발로 아주 그득그득 쌓여 있습니다. 기존의 조국 수사 이후부터 이 좌파 진영에서 정말 고소 고발을 전문으로 하는 자들이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10년 전, 15년 전 사건까지 다 끄집어내서 지금 고소 고발을 했고, 이 문재인 정권의 정말 방탄 검찰이 된 검찰이 몇 년째 붙잡고 지금 계속 파헤치고 있죠. 아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게 어떤 내용인지 뻔히 알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고발 사주 의혹만 보더라도 이게 실체가 있습니까? 처음에 윤석열의 고발 사주라고 했다가 언론에서 윤석열이라는 말을 다 빼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근거가 없으니까요. 고발 사주 의혹만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손준성 검사와 김웅 의원에게 물어야 할 이런 사안이죠. 그리고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 압수수색까지 검찰이 펼쳤지만 아무것도 성과가 없었습니다. 성과가 없는 상태로 그냥 공수처에 이 사건을 떠넘긴 이런 상태인데, 이런 고발 사주 의혹을 가지고 윤석열에게 도덕성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토론 때마다 이 사건을 끄집어서 묻는다. 이것은 도덕성 검증이라는 그 기준을 한참 벗어난 인신공격에 지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자, 댓글 몇 개만 더 보겠습니다. 같은 공격이라도 여당에서 하는 것과 야당에서 하는 것은 중도 유권자들에게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반대편은 그러려니 하지만 같은 편의 문제 제기는 뭐가 있는 것처럼 들리는 거다. 확인도 안 된 사실을 마치 사실처럼 느끼도록 공격하는 것은 선거 포기나 다름없는 무지한 짓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자, 국민의힘당만은 무조건 무작정 똘똘 한데 뭉쳐 같은 당내에서는 서로 헐뜯음이 없이 정정당당한 대결로 기필코 새 정권을 창출하는 것만이 다 쓰러져가는 대한민국을 살려내는 단 하나의 첩경이다. 자, 그래서 이런 같은 팀 안에서의 이런 네거티브 공세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많습니다. 자, 두 개만 더 보겠습니다. 홍준표, 이재명, 유승민은 퇴물 정치인이다. 머리가 굳고 남을 비판하는 능력만 가진 저질들이라 우리나라 정치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대표적 인물이다. 신선한 사람들이 정치판에 새로 들어와 참신하게 나라를 이끌어 가야 한다. 박정희 대통령 같은 일편단심, 정의롭고 올곧은 국가관, 국민관이 있는 사람이 정치를 해야 한다. 최근 5년간은 세상에 태어난 이래로 너무나 비통한 경험을 하지 않았나? 절대로 인간 함부로 뽑으면 안 된다. 지도자는 쥐나 개나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지난번의 경험을 바탕으로 삼자. 자, 마지막입니다. 정확한 분석, 진정한 힘은 실력과 실적으로 증명된다. 이론은 공허한 메아리일 뿐, 유승민은 이론만 가진 공상가, 그나마 원희룡은 실적의 경험이 있는 차세대 지도자로 떠오르는 인물. 이번에 나름 돋보임. 하지만 이제 시작. 더욱 바른 내공이 필요. 홍준표는 결국 스스로 망하게 된 꼴. 네거티브하게만 상대를 공격하다가 결국 정책이 없는 꼴. 그나마 정책을 준비한 윤석열은 홍준표의 네거티브에 시원한 일가를 날리다가 정책은 다음 기회에 다른 후보에게. 자, 제일 기대되는 토론은 윤석열과 원희룡이다. 자, 이런 평가를 내려줬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평가들이 뭐 대체적인 일반적인 평가로 보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앞으로 뭐 몇 번의 토론이 더 남았습니다. 각자의 후보가 또 어떤 새로운 면을 보여줄지, 네, 앞으로도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